2025년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날 한겨레 신문에서 박노자가 이 종족적 배타주의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이재명 정권 길들이기에 나섰죠. 예전에 문재인 정권 때 도종환 의원을 문체부 장관으로 지명하니까 도종환 장관이 마치 그 잘못된 역사관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한겨레가 선봉에 섰고 여러 언론들이 집중 공격해가지고 그때부터 문재인 정권이 식민사학계 눈치를 보면서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국민들이 온통 그동안 문재인 정권 때로 고통을 겪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많은 고통을 8년 동안 겪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총론적으로 드렸고 이번에는 박노자의 논설 하나하나를 읽어보면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 전공자라면 이런 비난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바로 알 것이다. 왜냐하면 이 협의회 소속 단체 중에는 예컨대 최근 몇 년간 전라도 천년사라는 대규모 역사적 편저자들을 식민사관의 소유자라고 공격해온 이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박노자가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이 역사 전공자라면 이런 비난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바로 알 것이다. 항상 요 식민사학자들 말하는 거 역사 전공자와 일반 이 국민 민중들을 딱 분리시키죠. 딱 분리시켜가지고 이쪽은 우매한 존재. 그러니까 이 우매한 민중들은 우리 같은 역사 전공자 말을 들어야 돼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역사 전공자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수준인지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있었던 전라도 천년사 김해시사 그다음에 가야 구분군 그 과정에서 있었던 공개 학술 토론을 통해서 다 드러났습니다. 일본 서기 편찬자들의 황국사관이 일제 관학자들에 의해서 날조된 임나 일본 무설의 배경이 된 것은 맞지만 항상 식민사학자들 말은 뒷문장을 봐야 돼요. 이거 비판하는 것 같죠? 그렇다고 해서 일본 서기가 가치 없는 책은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박노자의 이 글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일본 서기는 절대 훌륭한 책이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역사단체 협의회 소속 단체들을 문제 삼은 지명인 김은국 해놓고 전북 남원으로 추정. 이건 박노자가 박노자하고 전라도 천년사 편저자들이 추정한 걸 박노자가 써놓은 거예요. 반파국 경북 고령군 내지 전북 장수군으로 추정이 등장하는 일본 서기 기사들은 백제 계열 사료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니까 백제 사람들이 그렇게 썼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죠. 즉 비록 편찬자들에 의해서 다소 윤색은 되었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지명이나 사실들이 참고할 만하다는 것은 통설이다. 요 식민사학자들 여기는 맨날 역사 전공자, 나중에는 통설. 통설이 뭐냐면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학설을 통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설에 식민사관에 비판하면은 비판적 견해를 내세우면은 사이비 역사학자다, 유사 역사학자다라고 온갖 파시스트적 모독을 해가지고 나치식의 조선총독부 항모국식의 공격을 해가지고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번 찾아봐야죠. 백제계열 사료에 의거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노자가 이렇게 말했죠. 이 김은국이나 반파국이. 그런 거 한번 일본 서기를 찾아보죠. 이 김은하고 반파는 일본 서기 계체 7년 513년도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여름 9월에 백제에서 백제무령왕이 조미문기 장군, 주리주기 장군의 해적신 합잔에게 딸려보내서 오경박사 단양이를 바쳤다. 이 공짜는 뭐냐면 세금을 바치는 걸 공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제 임금이 따로 황제께 주문을 올려서 주는 뭐냐면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글을 주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파국이 신의 나라, 백제가 신하의 나라예요. 김은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엎드려 원합 옵기는 하늘의 은혜로운 판단으로서 본래대로 속하게 해주소서라고 주청했다. 이게 백제계열 사료예요. 야마도에는 백제의
담로 중에 하나예요. 백제의 저우국이에요. 근데 일본 허경을 거꾸로 써놨죠. 이 야마도회를 황제국으로 쓰고 백제를 갖다가 저우국으로 거꾸로 써놨는데, 이 백제에서 자기 저우국에게 신의 나라라고 표현하면서 하늘의 은혜로운 판단 내려주소서라고 한 게 백제 계열의 사료에 의거한 것으로 해석된다. 얼마나 악질적인 사료 왜곡이냐 하는 이야기예요. 박노자가 통설 어쩌고 했는데, 기문을 갖다가 남원이라고 한 최초로 주장한 인물은 아주 악질 식민사학자, 사료조작의 달인, 경성제대 교수, 조선사 편수의 간사, 악질 중의 악질인 금서령 이만희시류가 1922년에 이 기문은 갖다 지금의 전북 남원이다 라고 써놨어요. 근데 1922년에 쓴 거를 2016년에 이게 무슨 대단한 내용이라고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에서 위가야, 그 무서운 아이들의 한 명이죠. 이 무서운 아이들이 위가야, 귀경량, 안정준 이런 무서운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총독부 역사관은 우리를 영원히 지배하신다라고 하니까 조선일보에서 국사학계의 무서운 아이들 하고 한겨레 경향에서 엄청 띄웠죠. 그 중에 한 명인데 아무 내용 없어요. 이 기문이 지금의 남원이다. 그냥 이만희시류가 갖다 놓고 헛소리 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김석형은 이런 주장들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이들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옛 지명 중에 비슷한 글자 하나라도 있으면 갖다 꿰 맞춘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비판하는 게 북한의 본국사를 제창한 김석형인데, 얼마 전에 어떤 출판인이 찾아와가지고 어느 사학과 교수를 만났더니 이만희시류 얘기하는데 마치 역사의 신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국사학계는 집단 정신병이에요. 아직도 해방된지 모르고, 예전에 추미애 의원이 한번 그런 말을 한 기억이 납니다. 이미 해방돼서 남들은 태극기 들고 나오는데 해방된지 모르고 일장기 들고 지금 헤매고 있는 그런 동네가 역사에 관한 한겨레, 박노자, 대부분 언론이 다 그래요. 그리고 박노자가 더군다나 약간 다른 한자로 표기된 반파는 중국 자료의 양직공도에도 등장하며 첨진강으로 해석되는 기문화는 또 다른 중국 자료인 한원에도 나온다. 즉 전라도 천년사 편자자들의 일본석의 활용은 세계사학계에서 통용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을 뿐이고 임날본부 등과 아무런 관계도 없었다. 이게 뭐냐면, 식민사학자들은 자기네가 근거가 없을 때 이거저거 막 갖다 끌어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전 묘하게 이걸 언제 알았냐면은, 만리장성을 갖다 황해도 수안까지 왔다고 주장한 이나바 유아기치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논문 보니까 딱 이 시기에요. 아무 관계없는 것 같다 사방 끌어모아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든 다음에 결론은 이거다라고 하는데, 이병로가 그렇고 식민사관 추종하는 인간들 글쓰기가 똑같아요. 다 원전은, 그 방식은 다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이 개발한 걸 그대로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박노자가 악질적인 거는 세계사학계에서 통용되는, 자기가 세계사학계의 신이에요. 세계사학계에서 통용된다고 주장하는데, 그런가 한번 찾아보죠. 양직공도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반파는 글자가 다르고 상사문이란 게 나오는데, 요 사자를 갖다가 이 기로 바꾸는 거예요. 요건 또 기롤문인데, 원래는 기문할 때는 이 문자예요. 근데 여기에서 사자를 요거로 바꾸고 발음 비슷하잖아요. 해서 기문으로 바꿔서 이게 양직공도에 나오는 상사문이 일본석에 나오는 기문이야. 이게 세계 역사학계에서 통용돼요. 이따 있고 해외 학계에서 이야기하면 바로 논문 통과 자체가 안 돼요. 야, 이 상사문이라고 썼잖아. 글자가 다 다르잖아, 이 기문하고는. 근데 어떻게 같은 거야?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 역사 전공자끼리 하는 거지, 일반 국민이 뭐하러. 일반 국민은 우리가 얘기하면 따라오는 거지. 민중들은 개 돼지잖아. 하는 게 식민사학자들, 박노자, 한겨레 애들이 하는 방식이 항상 이런 방식입니다. 한원에도 나온다 그랬죠. 한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기문하가 있는데 수원이 그 나라에 있다. 수원이 그 나라의 남산에 있는데 동남쪽으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간다. 그 강 속의 어족들은 중국과 같다. 이 기문하를 지금 박노자가 뭐라 그랬어요? 이 섬진강으로 해석되는 기문하. 일단 글자 자체를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은 하도 거짓말을 잘 시키기 때문에 글자를 잘 봐야 돼요. 어쨌든 기문하 발음이 섬진강이라고 주장했는데 한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기문하가 있는데 수원이 그 나라에 있다. 수원이 그 나라의 남산. 여기서 말하는 그 나라 하면은 이 사람들은 공주라고 보는 겁니다. 공주의 남산에서 기문하가 나온다는 거예요. 기문하는 공주 남산이 아니라 전북 진안과 장수의 경계인 팔공산에서 나와요. 아니 이걸 누가 따져 보겠어. 우리가 한번 그냥 따라서 하는 거지 하는 건데 또 하나 뭐냐면 그 강 속의 어족들은 중국과 같다. 한원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섬진강의 어족들이 중국하고 같아요? 아무내 상관없는 것 같다가 그냥 끄집어 들여가지고 다 주장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문을 전북 남원이라고 주장하는 거고. 그런데 북한의 조희성 그 소장은 기문은 어디 있겠는가? 일본 학자들은 기문은 섬진강 유역으로 잡는다. 딱 박노자, 우리나라 전라도 천년사 전부 다 그 뿌리는 바로 일본 학자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 학자들 하니까 누가 댓글을 그렇게 달았잖아요. 댓글은 뭐라고 달았어요? 이 한국 강단사학자들은 한국 사람도 아니라고 일본인 중국인이라고 달았죠. 딱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일본 학자들은 기문은 섬진강 유역으로 잡는다. 야마토 세력이 남부조선 깊숙이 뻗쳤다고 보는 데서 그렇게 잡는다. 그런데 기문은 오카야마현 기비 서쪽 백제와 그곳 사이를 잡아야 할 것이다. 다사강은 오카야마현 아사히강 같다. 기문을 둘러싼 분쟁 사건은 야마토해의 열도 통합과 관련된 사건이다. 그러니까 일본 서기에 나오는 기문을 한반도로 잡아가지고 한반도를 고대 전라도를 일본의 식민지라고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나라에 자리 잡은 야마토해가 서부 일본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일본 열도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지 한반도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는 게 북한학계의 견해고, 뭐 남한학계 견해 따로 없다 그랬죠. 여기 나온 대로 일본 학자들이 하면 그대로 따라하는 게 남한학자들의 이제 견해인 거죠. 그래서 박노자가 이야기한 이걸 갖다가 제대로 말하면은 전라도 천년사 편저자들의 일본서기 활용은 세계사학계에서 통하지 않는 비역사학적 방법으로 조작했을 뿐이고 임나일본부서를 추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건 참말이고 박노자 이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죠. 박노자 한번 찾아보면 자신이 국제신문에 인터뷰한 게 있어요. 모스크바 국립대에서 고대 가야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는데요. 그래서 기자가 박사학위 논문은 어떤 내용인가 물어봤더니 1996년 10월 모스크바 국립대에서 받은 5세기 말부터 562년까지 가야 초기 국가의 역사. 여러분 여기서 뭘 느껴지세요? 가야는 서기 42년에 시작해가지고 562년까지 전속했죠? 그런데 여기에 5세기 말부터 562년까지 이걸 갖다가 가야 초기 역사라고, 초기 국가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뭡니까? 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불신론을 바탕에 깔고 임나일본부서를 옹호하는 그런 논문이에요. 전 더 웃기는 게 모스크바대에 가야사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누가 서울대 사학과에서 서아프리카 콩고 고대사 가지고 박사학위 받았다 그러면은 그 박사학위 논문 누가 심사해요? 또 임나일본부서를 어떻게 보나 하니까 백제의 일본계 관료와 연관이 깊은 일종의 무역기구라고 생각한다. 요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이 한 말 그대로죠.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과거에는 조선총독부 같은 직접 통치기관이다 라고 하다가 이제는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으니까 교역기관이다, 뭐 외교기관이다 주장하는 걸 갖다 그대로 일본인 식민사학자 일본 패전 후에 나온 논리 그대로 따라서 한 그 내용이죠.
그러면서 마치 진보인 척 하는데, 그래서 지난 이제 민주당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수박이란 말이 아주 좋은 말 나온 거예요. 여기 수박 진보, 전엔 짝퉁 진보 했는데 수박 진보란 말이 훨씬 더 와 닿았죠. 박노자가 자기 학위 논문에서 이미 관점이, 박노자가 쓴 거꾸로 본 한국 고대사 있잖아요. 거기나 총독부 만세예요. 모든 참고문헌은 전부 다 식민사학자들 것만 갖다가 다 쓰고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은 철저하게 배제한 그런 관점이니까 한겨레 문화부 학술 담당 똑같아요. 수십 년 동안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한겨레가 지금 어떤 보도를 해도 반향이 없는 그런 신문으로 전락한 겁니다. 역사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뿌리를 찾아보면 박노자란 사람이 그동안 한겨레 경향과 손잡고 우리 사회에 엄청 난도질했죠. 진보인 척하고. 그런데 막상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니까 뭐라 그래요. 러시아 옹호하잖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쨌든 서로 강대국이 전쟁으로, 뭐 전쟁하는 게 양쪽이 다 논리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러시아가 강대국이고 우크라이나가 약소국이잖아요. 강대국이 군사적으로 침략한 걸 갖다가 옹호하는 사람은 그 역사 공부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항상 박노자는 일본 친일 식민사 비판하는 거 한 번 구경 못했고, 중국 동북공정 비판하는 거 한 번 못했고, 러시아 침략주의 비판하는 거 한 번 못 봤어요. 저는 이 사람은 왜 한국으로 귀화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으로 귀화했으면 호사카 유지 교수처럼 일본 구구파의 한국 침략 얼마나 강하게 비판합니까? 독도 침탈 얼마나 강하게 비판해요. 그래야 한국으로 귀화한 거지. 정신세계는 슬라브주의, 일본 그 식민사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러시아에서 초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철학 관점, 그거 가지고 한국 사회를 공격하면 한겨레 경향이 언론, 제가 예전에 그런 걸 쓴 적이 있어요. 페이스북에. 언론 종아리 걷고 더 때려주세요 하니까 박노자는 신나가지고 한국 사회 난도질하면 그게 마치 진보의 입장인 것처럼 전 세계 프랑스에 가가지고 마르크 블로우를 갖다가 세자로 말하면 또라이, 네자로 말하면 정신병자 이러면서 나치 역사관을 옹호하는 진보가 프랑스에 있을 수 있겠어요? 유럽에 있을 수 있겠어요? 오직 한국만 요 식민사학자들이 요번 내란 사태에서 드러났잖아요. 요 친일파, 친일 매국 세력들의 뿌리가 얼마나 사회 곳곳에 대법원장까지 시루되어 있는 걸 갖다가 날르게 하나 풀어준 이 판사까지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데 그 가장 뿌리가 깊은 데가 바로 이 역사학계고, 그걸 갖다 적나라하게 나타난 사건이 바로 이 박노자와 한겨레가 2025년 6월 4일 우리가 내란을 극복하고 비로소 헌정질서에 의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는 날 길들이기 하기 위해서 낸 이 논설의 이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제대로 말해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운동들이 활성화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그 가장 첫 번째 걸음이 바로 이덕일 역사TV에 구독 신청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아주 작지만 큰 걸음이 될 것입니다.